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만나 오찬을 함께하고 당내 단합을 한 목소리로 강조했습니다. 상대방을 향한 멸칭에 대해서도 우려했는데 전당대회를 앞두고 격해지는 계파 갈등을 진화하려는 걸로 보입니다. 청와대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죠. 홍민기 기자. 네, 청와대입니다. 네, 오늘 오찬 회동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전 현직 대통령의 만남은 오늘 오전 11시 반 청와대 상춘제에서 열렸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먼저 이 대통령의 노고에 전임 대통령으로서 위로와 감사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는데요. 이재명 정부의 시대적 과제는 국민 통합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당내 단합이 출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이 먼저 단합하고 그 위에 민주개혁 진영, 나아가 빛의 혁명을 함께한 세력과의 단합을 이뤄야 한다고 언급했는데요. 이어 발언한 이재명 대통령도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를 넘어 국민주권 정부가 만들어졌다며 민주정권의 재탄생이 역사적 사명이라고 화답했습니다. 또 모두를 위한 정치를 하려면 내부의 단합이 중요하다며 문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단합을 강조했는데요. 끊임없이 외연을 확장해 구조적 다수를 만드는 것까지 두 가지를 조화롭게 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두 사람의 발언은 최근 전당대회를 앞두고 민주당 내에서 벌어지는 친명, 친청, 신구 세력 간의 갈등을 봉합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도 조금 전 브리핑을 열고 가짜뉴스나 멸칭 등으로 누군가를 상처 입히는 것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데 두 사람이 뜻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최근 이 대통령을 공개 비판한 유시민 작가를 비롯해 특정 인사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 밖에 오늘 회동에서 나온 다른 내용들도 설명해 주시죠. 네, 취임 1년이 된 이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을 청와대로 초청해 만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대통령은 상춘제가 있는 언덕 아래에서 기다리다가 문 전 대통령이 차량에서 내리자 허리 숙여 인사했는데요. 이어 참모들 없이 단둘이 상춘제로 향하는 언덕을 올라가며 안내했습니다. 테이블에서는 문 전 대통령이 먼저 발언을 시작했는데 먼저 이재명 정부의 대북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발표한 메가 프로젝트에 관련해선 지역 균형 발전에 박차를 가해 서운함을 드러내는 다른 지역도 아울러 달라고 했는데요. 특히 어제 광주 행사를 보고 정말 기분이 좋았다고 말하자 이 대통령은 문 전 대통령이 재생에너지 산업을 육성해 놓은 덕분이라고 공을 돌렸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 대통령에게 최근 너무 경무를 하는 것 같다며 한숨 돌리면서 건강관리를 잘 해주면 좋겠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한성숙 신임 국무총리가 임명장을 받고 공식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이 임식을 마친 김민석 전 총리는 더 큰 사명감으로 뛰겠다며 국회로 돌아갔습니다. 총리실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강민경 기자, 한 총리가 정부 서울청사로 출근했죠? 네, 한성숙 신임 국무총리는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뒤 곧바로 광화문으로 넘어와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첫 출근길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선 우리나라는 대격변 시기를 추격하던 상황에서 주도하는 나라로 위상이 변했다며 정부도 이에 발맞춰 발빠르게 움직이고 정책을 실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습니다. AI를 포함한 첨단 산업 투자를 더욱 과감히 추진하고 혁신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 합리화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했는데요. 동시에 성장의 과실이 중소기업과 골목상권 등 사회 곳곳에 스며들도록 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또 산업 대전환 시기인 현재는 공공과 민관이 함께 가야 한다며 정부의 업무 속도 향상을 우선 과제로 꼽았습니다. 총리의 역할, 나아가 이재명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을 묻는 말은 대통령이 큰 그림을 제시하면 이를 빠르게 실행하는 내각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네이버 대표이사를 거친 기업인 출신이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었던 한 총리는 지난달 7일 이재명 대통령의 총리 지명을 받고 지난주 이틀 동안 국회 청문회를 거쳤습니다.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강조한 한 총리는 2006년 한명숙 전 총리 이후 20년 만에 탄생한 두 번째 여성 총리라는 기록도 세우게 됐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늘 첫 번째 여성이란 타이틀을 달고 일해온 만큼 큰 의미를 부여하진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네, 전임자인 김민석 전 국무총리의 행보도 짚어주시죠. 김민석 전 국무총리는 오늘 오전 이임식을 끝으로 362일 동안의 국정 운영을 마무리했습니다. 김 전 총리는 국민과 대통령으로부터 큰 은혜를 입었다며 공직자들을 향해 대통령을 굳건하게 도와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자신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 성공을 뒷받침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 새로운 장에서 더 큰 사명감으로 뛰겠다며 발언을 마쳤는데요. 김 전 총리는 이제 민주당 국회의원 신분으로 돌아가는데 오는 8월 예정된 민주당 전당대회에 당대표로 출마하기 위한 준비를 본격화할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정부 서울청사에서 YTN 강민경입니다. 지난달 우리나라 월 수출액이 세계에서 네 번째로 1,00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448억 달러에 달하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 호조가 이어지면서 연간 수출액 1조 달러 달성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지난달 우리나라 수출액이 또 한 번 역대 최대를 갈아치웠습니다. 6월 수출액은 1,022억 5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0.9% 급증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로써 독일, 중국, 미국에 이어 세계 네 번째로 월간 수출 1,00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하루 평균 수출액은 45억 4천만 달러로 5월에 이어 두 달 연속 역대 최대 기록 경신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역시 반도체가 압도적이었습니다. 6월 반도체 수출은 지난해보다 3배 가까이 늘어난 448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여기에 전선과 같은 전자기기, 자동차와 컴퓨터, 비철금속, 화장품을 포함해 모두 9개 품목이 역대 1위 실적을 내는 등 20개 주력 품목 가운데 18개 품목 수출이 고른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대중 대미 수출도 나란히 200억 달러를 넘겼습니다. 상반기 누적 수출도 지난해보다 48.4% 늘어난 4,967억 달러로 5천억 달러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이 추세가 유지된다면 올해 연간 수출의 1조 달러 달성도 불가능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금년도 1조 불 가능성은 제가 지난번 5월 발표 때보다는 훨씬 더 가능성이 높아졌다. 상대적으로 보통 하반기에 조금 더 상반기보다는 수출이 많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세계무역기구 WTO가 공개한 최근 수출 실적으로는 우리나라는 일본보다 높은 세계 5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약 연말까지 1조 달러에 근접한다면 네덜란드를 제치고 세계 4위에 오를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상반기 무역 수지는 1,383억 달러 흑자로 역대 최대 연간 흑자를 이미 뛰어넘었습니다. 다만 자동차 수출은 중동 물류 차질과 미국 관세 영향으로 1.1% 감소했고 유가 상승으로 늘어난 에너지 수입도 하반기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YTN 박견입니다. 홍명보 감독은 비판의 중심에 섰고 캡틴 손흥민 선수는 위로와 응원을 받았습니다. 네, 같은 대표팀 또 같은 결과인데도 팬심은 왜 정반대로 움직였을까요? 김승환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하루 차이로 들어온 축구대표팀 귀국길은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우선 팬들은 선수들의 투지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그 투지를 살릴 전술이 보이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비판의 화살이 홍 감독에게 향한 이유입니다. 선수들은 정말 간절했고 진심이었는데 어떠한 한 명의 변덕으로 인한 그런 전술의 부재와 그리고 어떠한 고집으로 인한 불통. 전술 못지않게 태도를 둘러싼 논란도 상반된 반응의 배경으로 꼽힙니다. 홍 감독은 사임 회견 직후 주머니에 손을 넣은 모습으로 비판을 받았습니다. 패배 뒤 팬들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인 일본 감독의 모습과 비교되면서 결과만큼이나 결과를 받아들이는 태도 역시 평가 대상이 됐습니다. 사임을 한다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고 본인들이 내렸던 선택들이 어떤 이유에서 나왔던 것인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뻔뻔하게 그만두는 꼴이 돼버려서 반면 SNS에 모든 것을 쏟아부어 다시 잘 준비해보겠다며 미안함과 각오를 함께 전한 손흥민에게는 고생했다는 공감의 목소리가 향했습니다. 결과가 좋지 않았을 때도 솔직하게 심경을 밝히고 책임을 피하지 않았던 태도 역시 손흥민을 향한 반응이 달랐던 이유로 꼽힙니다. 결국 팬심을 가른 건 단순한 승패가 아니었습니다. 팬들은 경기 결과뿐 아니라 감독의 선택과 해명, 선수들의 태도까지 함께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비난이,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남았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지역 비하 응원 논란을 일으킨 배재고등학교가 상대팀인 광주일고에 사과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 방문하려고 했지만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배재고에 대한 조치를 진행하는 한편 운동부를 운영하는 일선 학교에 긴급 공문을 보내 윤리교육 강화를 주문했습니다. 염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면서 응원전을 벌였던 배제고 야구부 학생 선수 전원과 학부모들, 교장, 교감 등 교직원들이 광주일고를 방문해 사과하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광주일고 측은 선수들이 아직 마음의 준비가 덜 됐다며 사양했습니다. 배제고 앞에는 근조 화환이 등장하고 총동창회에서 교장 사퇴를 촉구하는 등 반발이 거세고 광주에서는 5.18 단체들이 일제히 비판 성명을 내는 상황 속에 감정의 골은 점점 더 깊어져가는 모양새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배제고 교장과 야구부 감독 등을 면담하며 사실관계를 조사했습니다. 학생 선수 가운데 한 명은 스타벅스 구호를 선창했고 다른 한 명은 탱크데이를 외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당시 감독과 코치진 4명은 불펜과 경기장에 나가 있어 상황을 잘 인지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거로 확인됐습니다. 말리는 어른은 없었던 겁니다. 학교 측은 생활교육위원회에 학생들을 회부해 징계 절차를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배제고가 사립이기 때문에 교원 징계는 학교에 권고만 할 수 있습니다. 시교육청은 운동부를 운영하는 초중고등학교에 긴급 공문을 보내 응원 문화를 점검하고 교육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다음 달까지 시행 여부를 현장 점검하고 지도자 윤리 교육도 병행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염혜원입니다.